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너무 힘든 시기였을 텐데요. FTX발 이슈에 생각지도 못한 폭락장을 견뎌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어제 방송들은 10월 미국 CPI 결과가 예측치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나 사태도 그렇고 그 이전의 마운트 곡스 사태 때도 그랬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상승장이 만들어지고는 했는데요. 그때 제대로 힘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하는 코인이 얼마나 튼튼한 펀드멘탈을 가지고 있느냐일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앞서가시는 구독자분들이시니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투자도 중요하지만 제 방송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과한 투자가 아닌 포트폴리오 옵션의 하나로서 암호화폐를 바라보시면서 즐거움과 삶의 여유도 함께 얻어가시는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틀 전만 해도 바이낸스가 FTX의 인수 의향서를 작성하기로 했었습니다.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발빠른 바이낸스와 FTX의 전략적 행보였으나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인수 의향서는 말 그대로 의향서일 뿐 구속력이 전혀 없었던 내용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바이낸스가 FTX 인수를 위해 본격적으로 실사를 진행한 결과 인수 의향을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이유는 FTX 유동성 문제는 바이낸스가 통제할 수 있거나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벗어났다고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FTX 안에 얽힌 문제가 사실 드러난 것보다 꽤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FTX 샘 뱅크먼의 알라메다 리서치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FTX의 코인 FTT로 가지고 있으면서 유동성 문제가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된 것인데요. 거기에 바이낸스 리스크 매니지 차원에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FTT를 전량 매각하겠다고 하면서 불을 더 지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기사에서 더 근본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FTX가 알라메다 관련 자금 조달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고객 자산을 대출해 줬다는 것입니다. 즉 알라메다가 FTX에 채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약 100억 달러, 원화로 10자조에 달한다는 것인데요. FTX는 고객의 거래소 예치금을 거래 목적으로 알라메다 대출 연장에 사용했다는 것인데 미디어에서는 이것이 거래소 붕괴의 발판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면 FTX는 알라메다에게 100억 달러를 대출해 주고 알라메다는 그 100억 달러를 여기저기 썼겠지만 그중 일부는 또 FTT를 구매하는 데에도 썼을 것이고 FTX의 유동성 문제가 생기자 FTT의 가격이 루나 테라 사태처럼 없어질 코인이 되어버린 것일 테고 그렇게 되면 알라메다의 보유 자산이 거의 FTT였는데 FTX에 빌린 100억 달러는 갚을 형편이 또 못 되는 것이고 FTX는 또 더 늪으로 빠지는 두 사이의 관계는 지금 이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큰 폐해가 뭐냐면 FTX 알라메다 사이의 문제만은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FTX와 알라메다의 투자와 관련된 회사가 있을 텐데요. 이제 도미노처럼 다들 쓰러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회오리처럼 커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규제가 없는 틈을 타서 고객 자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사익을 보호하려고 하면서 몸집 부풀리기에 성급한 투명성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었던 FTX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행해진 범죄 아닌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FTX와 관련되어서 수많은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가운데 저지선 트론 창업자가 트위터를 통해서 FTX 사용자가 암호화폐 폭풍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후오비 글로벌은 강력한 글로벌 인프라를 통해 상시 대기 중이라고 밝혔고 샘 뱅크먼 FTX 창업자 역시 94억 달러 상당의 금융구제 패키지 마련에 나섰다고 보도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바이낸스 정도 규모의 업계가 인수하는 해결책이 아니라면 FTX의 유동성을 해결할 수 있는 업계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한 만큼 지금 샘 뱅크먼은 여러 회사들의 동시에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회사들의 지원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톰 에머 의원이 현재 SEC 게르겐실러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냐면 SEC 게르겐실러와 FTX가 수차례 미팅을 진행을 했었는데 미팅 내용이 SEC 게르겐실러가 규제 독점권을 갖기 위해서 샘 뱅크먼 프리드와 FTX가 가지고 있는 법적 허점을 해결하는 것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비리가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가게 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공식적인 보도가 나오면 다시 한번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를 바이낸스는 미리 눈치챘다고 하는데요. 바이낸스가 FTT를 매각하겠다고 결정했을 당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네 뒤에서 다른 업계 플레이어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을 강조하는 SEC의 검은 이면에 대한 의심이 또 불거지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SEC, 미국 법무부까지 나서서 FTX 이슈를 조사하겠다고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이 이들 중 상당수가 FTX의 샘 뱅크먼으로부터 로비를 상당히 많이 받은 사람일 텐데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FTX발 이슈 상황에서 신랄의 희망처럼 미국 중간 선거가 암호화폐 성향의 당선자로 물결을 일으키길 바라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정치에 대한 개인적인 언급을 지양하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암호화폐 산업을 위해서는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많이 구성되기를 내심 바라고는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원의 경우는 공화당이 209석, 민주당이 191석을 차지해서 공화당이 승리를 거뒀고요. 물론 과반을 넘는 의석이 아니기 때문에 압승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이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상원의 경우에는 애초에 초박빙이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기준으로 민주당이 48석, 공화당이 49석인데요. 조지아주가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는 있지만 50%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해야 하는 주법상 다시 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조지아주가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최소한 상원에 대해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이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암호화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더 우선순위에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포함한 경제 부분에 대한 내용, 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등의 문제가 산재해 있는 만큼 공화당이 압승이 아닌 이 상황에서는 암호화폐에 얼마나 변화가 찾아올지는 더 불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대외 상황이 좋지만은 않지만 리플을 지지하기 위한 법정 조언자 신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 건이 추가됨으로써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하면 리플 법정 조언자는 13건, 그리고 SEC의 경우 SEC를 지지하기 위해 오늘 토레스 판사에게 법정 조언자 지위 허가를 구했던 스포츠경제연구소 NSEI까지 포함하면 2건 정도가 있습니다. SEC의 법정 조언자는 고생 맞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1월의 첫 출발은 리플에게 참 희소식이 많았습니다. 리플을 지지하는 많은 법정 조언자들이 출연했고 하다못해 코인베이스, 블록체인 협회와 같이 굵직한 기관의 동반은 참 리플의 미래를 좀 더 밝게 만들어 갔었는데요. 정말 예상치도 못한 FTX발 이슈는 암호화폐 산업을 또 일시적으로 처참하게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보다 훨씬 이 산업에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대다수이신 만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루나 사태 때도 그랬고 또 그 이전에 마운트 곡스 때도 그랬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상승장이 만들어지기 마련이니 그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튼튼한 펀드멘탈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리플 홀더분들께서 오늘도 힘내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응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